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맨날 입만 벌리면 멘트가 한 주 동안 잘 있었습니까? 좋은 멘트가 없어요. 자, 어쨌든 오늘 쉬는 날이더라고요. 몰랐어요. 부처님한테 참 죄송하지만 정신이 없어서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인 줄 모르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애니메이션 대사 연기, 그러니까 말하기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이해가 잘 안 가는 거 있으면 계속 댓글을 좀 써주시고요.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 좀 추임새도 좀 넣어주시고, 그래서 같이 호흡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자, 말하기 연기 연출인데,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대사 연기에 대한 구분을 먼저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말하기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대사 연기인데, 애니메이션 연기와 실사 연기는 조금 달라요, 그죠? 영상 중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일명 영화라는 것과 애니메이션은 좀 다르죠. 그래서 원래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영화는 그 실제를 재현하거나 정말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가상의 세계를 만들더라도 그 가상이 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가상 세계. 그러니까 주로 뭐 SF 영화나 뭐 이런 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리얼리티를, 그죠?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은 실제가 아니라 정말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구현, 재현이 아니고 구현해내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를. 그래서 정말 실제 같지 않은 그죠? 실제 같지 않은 가상을 추구하는 카툰 타입이죠. 리얼 타입이 아니고 카툰 타입이죠. 그래서 이 대사 연기에서도 그보다 과장되지 않고 그냥 리얼리티를 더 살리도록 연기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제 코믹 영화라든지 뭐 경극이라든지 뭐 이런 뭐 좀 더 뭐 뮤지컬처럼 이렇게 뭐 과장된 연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리얼리티를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실제처럼 연기를 대사를 연기를 하는데, 애니메이션은 정말 코믹하게 과장을 해서 더 오바 연기를 한다고 그러나요? 좀 그렇죠. 그 맛에 또 만화 애니메이션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사 연기를 하려면 일단은 이제 그 녹음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사운드죠, 그죠? 네, 사운드에도 몇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사운드에는 BGM이라고 하는 이제 배경음악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대사,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이펙트, 또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잘못하면 이 SFX는 스페셜 이펙트로 혼용될 수 있어서 그냥 보통 그냥 SE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BGM, 다이얼로그, 사운드, 음향 효과, 여기에 이제 사운드의 세 가지 이제 또 요소인데, 배경음악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배경음악에도 뭐 주제곡이라는 게 있고, 뭐 테마곡이라는 것도 있고,
오프닝 뭐 여러 가지 뭐 아마 더 있을 거예요. 더 세분화하자면 대사 다이얼로그에는 또 그냥 뭐 나레이션도 있고요, 그죠? 그 독백이라는 것도 있고 방백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그 장면에서 대사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들이 좀 다르고 또 그거를 에, 들려주는 방식에 따라서도 전문 용어들이 좀 여러 가지가 또 좀 있어요. 그냥 음향 효과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폴리라고 해서 스튜디오 안에서 녹음을 직접 뭘 두들기거나 뭐 열거나 닫거나 뭐 이렇게 뿌리거나 그러니까 뭐 갖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런 동작들에 필요한 음향들을 만들거나 또 가상의 소리도 만들어내죠. 뭐 로봇가 움직인다거나 뭐 그런 정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운드도 만들어내거나 다른 쪽에서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것도 있긴 한데 그 환경음이라고 그래서 그 앰비언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따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음향 효과에 그냥 폴리와 앰비언스라고 해서 그냥 환경음 그 실제 주도적인 음향은 아닌데 여름과 겨울의 그 환경에 따른 그런 배경 음악 그 소리가 좀 달라요. 하여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그냥 개괄적으로만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오늘 해야 되는 게 요 다이알로그인데 요 대사를 이제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녹음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선녹음 방식이 있고 후시 녹음 방식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선녹음은 먼저 녹음을 하는 거고 후시 녹음은 말 그대로 뒤에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나서 또는 만들기 전에 그렇게 하죠. 여기에 대한 또 메커니즘도 이야기하면 무지하게 좀 길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또 이것도 요약을 좀 해보면 주로 선녹음은 뭐 이제 미국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후시녹음은 일본 방식이라고 하는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바로 미국 방식과 일본 방식이에요. 완전히 제작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미국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특징, 미학적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캐릭터 중심 미학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특징도 있어요. 다른 것도. 근데 일단은 여기에 이제 관련된 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네, 일본은 주로 이제 카메라 중심 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애니메이션을 보면 주로 캐릭터들이 많은 연기를 해요. 여기는 연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막말로 뭐 칼질을 하거나 액션을 하는 것 외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가 주로 움직이죠. 연기를 하지 않아요. 움직여봐야 이제 뭐 머리카락이 움직이거나 망토가 움직이거나 뭐 이런 정도지. 특별히 그렇게 좋은 작품이 아닌 보통의 이제 뭐 TV 시리즈, 극장용까지도 주로 뭐 TV 시리즈 못지않게 그렇게 몇 개의 특별한 작품을 빼고 나면 그닥 많이 캐릭터 연기에 집중하진 않아요. 그래도 멋진 장면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주로 이제 싸우거나 폭발하거나 이런 그런 효과들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하죠. 효과 뭐라 그럴까요? 멋진 우리가 얘기하는 게 멋지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 미국 연기는 좀 약간 좀 코믹한 쪽이 있고요. 일본 거는 좀 약간 멋진 그런 연기 그 연기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효과가 주로 좀 멋진 그런 연출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 손녹음을 주로 하는 이유는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자본력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본력을 바탕으로 선녹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녹음한 것에 액센트나 음색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캐릭터의 연기를 다 하기 때문에 제작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후시 녹음을 하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은 막 그려요. 감정이 아주 격한 거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냥 애니메이터가 알아서 일단 입을 뻥긋뻥긋뻥긋 해놓으면 성우들이 뒤에서 이제 후시 녹음을 하죠. 그러니까 자본이 적기도 한 그 저예산 영화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드는, 그래서 이제 박리담의 형식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블록버스터급으로 대부분 만들죠. 영화를 좀 잘 만들었다고 하는 영화들이 대부분 막 한 2천억 달러 이렇게 들어가는데, 애니메이션은 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저예산 애니메이션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본력을 가지고 이제 연기를 하다 보니 여기는 이제 애니메이터가 중심이 되죠. 그리고 프로덕션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연기를 하는, 애니메이터는 연기자거든요. 연기자. 근데 일본은 연기를 누가 하냐면 성우가 해요. 성우가. 그림은 안 움직이니까 대부분. 그래서 일본에서는 성우가 상당한 인기가 있어요. 아주 기현상이에요. 거기만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감독 중심이에요. 프로덕션보다는 오히려 감독이 더 파워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지브리처럼 미야자키의 존재감만으로만 운영이 되고, 미야자키가 이제 은퇴를 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래서 계속 다시 은퇴한다로 다시 나오고 은퇴한다고 다시 나오고 계속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 애니메이션은 주로 감독 이름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 애니메이션의 감독 이름 아세요? 감독 이름 잘 모르죠. 대부분 뭘 알아요? 뭐 프로덕션 이름을 알죠. 워너, 픽사, 드림웍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중심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죠? 제작사. 네. 어쨌든 뭐가 뭐 좋다 나쁘다라고 이제 OX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미국은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자본력이 있으니까 이제 극장용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이 적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별로 없어서 우리도 이제 일본 타입을 좀 많이 따라가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TV용 애니메이션을 이제 타겟으로, 우리나라가 애니메이션을 못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자본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래도 좀 자본력이 있는 건 뭐냐면 내수 시장이 있거든요. 일본은 그래도 자기 나라 안에서 애니메이션을 상당히 많이 봐주고 또 인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관객의 그 수요층 자체가 없어요. 인구가. 그러니까 중국도 만들면 중국 자체의 내수 시장만 가지고도 애니메이션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다들 오해를 하고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은 뭐 못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도 미국,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이 가장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었고, 제작하는 분량으로만 따져도 세계 3위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나타나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을,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동만이라고 그러죠. 동만. 움직일 동자를 써서 애니메이션이 먼저 앞에요. 우리는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은 애니메이션, 만화 이렇게 동만이라고 쓰죠. 그래서 이제 그 물량 자체에 이제 워낙 저예산으로 만들고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중국에다가 이제 빼앗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도 오히려 계속 일본, 미국에서만 일을 받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일을 거꾸로 다시 들어오고 한국에서 많이 만듭니다. 그만큼 그 노하우나 제작 능력이나 이런 저력들이 있어요. 다만 국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없는 이유가 투자를 안 하니까, 시장이 작아서.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면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내수 시장이 이제 안정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못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잘 만들지만 워낙 인구가 적어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잘 만들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의 몇 배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수 시장에서 이제 만화를 기본으로 애니메이션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예산 영화들을 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일본은 아주 정말 뭘 봐도 다 기현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보통은 영화 산업이 더 거대한데 일본만큼은 영화는 아주 좀 찌질하고 애니메이션 산업이 거대하고 만화 산업하고 애니메이션 산업이 거대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또 지금 현재로는 이제 인터넷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이제 웹툰이 세계 시장으로 이제 많이 나가고 있어서 이제 만화가 좀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세계화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기술이 받쳐지기 때문에 많은 또 이제 웹소설, 웹툰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텐츠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면서 온라인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녹음에 대한 건데, 근데 이제 후시 녹음은 지금은 우리가 학습엔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일본 제작 방식도 사실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 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이제 선녹음을 하는, 그리고 동작 연구도 다 미국 방식으로 캐릭터 중심의 연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애니메이터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미국 방식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 일본 방식은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다 하니까, 안 움직이니까. 주로 이제 싸우고 막 던지고 칼질하고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거 다 잘하잖아요. 초중고등학생들 안 가르쳐줘도. 타임 차트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한 프레임씩 그려서 그냥 멋지게 그 카피해서 그런 동작들을 습득하는, 그 재밌으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익스포저 시트라고 하는, 이거를 그냥 액쉿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 방식으로 얘기할 때인 거고, 일본 방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타임 시트. 우리도 이제 보통 타임 시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익스포저는 이제 노출에 대한 문제라서, 이건 이제 촬영을 중심으로 한, 촬영을 위해서 시트를 쓰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타임 시트, 시간을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용어예요. 같은 용어인데 엑쉿이라고 쓰느냐 타임시트라고 쓰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일본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어서 타임시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뿐만이 아니라 또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각 그 원화마다 써야 되는 타임 차트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이 타임 차트를 안 쓴다는 거예요. 이 타임 시트도 안 쓴다는 거죠. 이것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프로덕션에서 같이 일을 하려면 뭐 콘티, 레이아웃, 원화, 동화, 스캔, 컬러, 효과, 편집, 촬영 편집 전부 다 이 익스포저 시트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타임 차트가 없으면 작화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만큼은 애니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학생들은 이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라 그냥 그림만 그려서 날아다니고 싸우고 터지고 이런 것만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르고 프로덕션이 다르고 그러니까 회사가 다 다르고 애니메이터들의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하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이 익스포저 시트이고 타임 차트인 거예요. 정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제작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다르고 회사가 다르고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거를 안 한다는 거죠. 어쨌든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업이라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졸업하면 다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면 그 회사 프로덕션에서 제작하는 그 시스템을 따라야죠. 일본 애니메이션도 다 타임 차트 써요. 일본 애니메이션도 다 타임시트 쓰고 타임 차트 다 씁니다. 그럼 그거라도 배우셔야죠. 예. 뭐든지. 미국만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도 다 써요. 누구나 다. 전부 다 이거 없이 일을 하는 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정석을 좀 배우자. 그 현장 실무를 배우자. 그런 거죠. 그냥 모양 따라 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정말 프로가 되고자 한다면 정말 프로가 되고 싶다면 정말 취업을 해서 회사 차원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현장 실무를 배우시는 게 좋겠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시스템까지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좀 된 것 같아요.